요즘 이제 연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보면 이렇게 뭔가 이제 옵션이 걸려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많고 그래서 이제 이따 뭐 요김 시간에도 한번 사례를 좀 공유를 좀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이제 명리로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딱딱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불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여타의 인접 학문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느끼고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저 필요한 귀신들이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뭐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다 맞추는 건 아니죠. 뭐 무슨,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분들 인생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나 작용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전후사전 같은 걸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 그래서 쭉 압축을 해서 가능성 여부, 가부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근간에 대한 거는 명리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학습이나 공부가 됐을 때 같이 좀 시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목 한번 쭉 전체적으로 좀 빨리 한번 스크린 해보겠습니다. 을목은 무토, 진토, 미토를 기포하고 기토, 축토, 술토는 이거 다 뭡니까? 천간지지의 음권, 양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을목 자체로 보면 물상으로 보면 지지의 축토는 금에 연관된 토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도 축진토가 들어있어도 이왕에 쓸 수 있으면 진토를 훨씬 더 쓴다라는 얘기죠. 진토. 진토를 좋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토나 술토가 있는데 미토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양권의 토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조토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술토 또한 같은 이제 오히려 음양권으로 보면 술토는 권역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가을에 다 낙엽도 지고 추수도 끝나고 을목이 뿌리 내릴 게 없는 그런 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목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을목도 기본 물상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근간이 토양이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 재성. 그렇죠? 정편제를 놓고 쓰기 때문에 갑을목 놓은 사람들이 지지에 진술충미가 오면 다 형충이 걸리고 다 이게 사묘고자리고 이런데 형충이 있으면 좀 불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성의 충이다라고도 보지만 그냥 생활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갑을목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토를 놓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자, 여기에 축토가 많으면 생활의 기복이 있고, 진토가 많으면, 남자 기준으로 재물이나, 왜냐면 재성이니까, 재성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미토가 많으면 그냥 참고해보세요. 예의에 소홀하여 인색할 수 있고, 술토가 많으면 고독한 생활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진술충미토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토인데 어쨌든 갑을목은 가장 관계하는 토는 진토입니다. 진토. 진토로 보시면 되고 축토는 축중에 개수가 있어도 뿌리 내리기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속한 을목의 기본 성향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뭔가 뿌리에 감목이 드러나서 이렇게
을목운동으로 드러나는 표출, 분출, 이면의 어떤 현실계와 이상계의 어떤 갈라짐, 그리고 굉장히 그 예민함, 감각적인 이런 성향들이 을목이 있어요. 을목은 유연하고 또 휘어지고 곡직에서 곡에 해당이 되고 이런 성향도 심정적으로 나타난다. 표출 드러내려고 하고 뭐 잘난 척은 누구나 뭐 식단 성분에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외유내강하는 거, 외유내강, 인해 성분, 이니에지에 인해 성분을 놓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물을 키우고 을목은 그쵸 이렇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분리적 성향 말씀드렸죠. 을목을 밑으로 내리면 그쵸? 묘가 되고 묘는 깨어지고 또 꽃은 을목은 꽃이고 꽃은 때가 되면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목은 뭐에도 해당이 돼요? 이별, 새가 날아가고 소식이고 내가 누구를 떠나보내서 소식을 내가 기다리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분리, 이별, 기다림 이런 성향들이 을목에 있다. 그리고 구별심 그리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감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뭐 병금에게다 대고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유 분단이 아니라 부단, 우유 부단. 약간은 이렇게 좀 그 초목의 성분을 닮아가지고 우유 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이를테면 그냥 물상 공부하니까 그런 건데 오히려 목의 성분은 자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장하고 동하고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물의 형상인 목을 보면 대립목이 됐건 넝풀목이 됐건 목을 보면 목을 잡아 늘리면 이게 목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거지.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쇠는 수렴하고 단단하고 칼이고 그런데 쇠는 늘리면 어때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물성이 같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성향으로 보면 을목이 자라고 움직이고 늘어나는 성분이지만 그 물 자체의 형성된 구성으로 보면 나무는 딱딱한 거야. 늘어나질 않아요. 수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쇠는 어때요? 자체는 수축하고 수렴하고 통일하는 성분인데도 쇠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담금질을 하거나 뭘 하면 이럴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헤어짐 이런 거 이별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을목의 그런 성향인데 을목이 그런데 지지에 사이축이나 신유 방국 금을 놓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런 배우의 그런 헤어짐도 이별도 있을 수가 있다. 이사정근, 낙향, 출장, 떠나보냄, 이중적 성격, 그리고 분쟁, 투쟁, 뭐 화려함, 요사함 등의 성분 이런 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을목은 기본적으로 뭐 간목의 지엽이다. 꼭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간목 따르고 을목 따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물상에서 놓고 볼 때는 간목은 줄기, 근간, 체라고 하면 을목은 그 간목의 어떤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줄기에서 열매가 열리지는 않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 줄기에서 뭔가 그 가지를 잎을 내고 그 끝에 거기에 영양분이 맺혀가지고 꽃도 피고 그렇죠?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상인데 간목 없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간목을 의지하게 되는 이것은 타인을 의지하고 이용하는 성향으로 발현한데요. 남을 이용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게 등락계갑의 대표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계갑이 신약명이 쓰든 신강명이 쓰든 나는 내가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결국 내 존재를 세우려면 자립을 하려면 간목이라고 하는 의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간목. 그래서 그 10천간 중에서 겁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천간이 을목입니다. 을목. 그러니까 간목도 을목은 등락반갑이라고 그랬죠. 등락반갑. 근데 등락계갑. 등락계갑.
뭐 병이 정을 쓰면 뭐 병탈정광,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유불리적인 겁재를 쓸 때 유불리적인 상황이 있는데 을목이 간목을 쓸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치면 남을 이용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 자, 성공 출세를 위해서는 인내와 치욕도 감수하는 하는 성격으로 인내의 어머니상과 여성이 갖추어야 될 상냥함, 애교, 요 공주병. 이건 그러니까 을목이 이렇게 신경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한,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내부에 좀 침잠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아버린다는 뜻이 있어 허무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곡각은 한번 이렇게 꺾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꺾인다. 물론 간목은 그래도 한번 꺾이면 잘 못 일어나죠. 근데 을목은 어쨌든 이게 초목이고 화초고 이렇게 들판에 자라는 야생화고 이런 형상이 있어서 근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신비적인 것에 끌려서 영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그래서 예술하거나 뭐 창작하거나 이런 쪽에 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상상의 세계에서 구축되어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실제로 표출해내고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탤런트적인 어떤 기질 같은 거 있죠? 이런 예술가적인 기질 이런 분들도 을목한테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그게 십성이 어떤 십성이 해당되든지 간에 일단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속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하고 가지를 넓혀 나가고 그렇죠? 또 때가 되면 꽃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뭐 새가 엄마 품을 이렇게 때가 되면 날아가고 이러듯이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냥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대운에서 을을 좀 만날 때 기라면 계속 넝쿨이 뻗쳐나가듯이 이렇게 갑대운하고 을대운이 좀 다르겠지, 그렇죠? 그런 형상도 있을 수가 있고, 흉이면 이때 뭐 제가 어젯밤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제가 지난번에 착각했던 거 있었잖아요. 한참 대답 못했던 거 상문하고 조객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문 조객이 보면 앞뒤로 연지 글자에 앞 두 글자 뒤에 두 글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축, 인, 묘, 진, 사. 그러니까 한 5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텀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뒤로 걸릴 때. 그 다음 걸릴 때는 한참 걸리지만, 그러면 인생 중년이나 어느 시기가 돼서 한 5년 정도면 웬만하게 친한 사람들 한둘씩은 안 떠나갈까? 아니 그러니까 떠나겠지. 또 그 타이밍이 되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자기 연지 기준으로 해서 그럴 때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당연히 안 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띠가 무슨 띠세요? 띠만? 띠요.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술, 해, 자 앞으로 두 개 하고, 그러면 술 뒤에 두 개는 신, 유, 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객이라 그러고 상문이라 그래요. 상문. 그러니까 자년이 오거나 신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문상을 갈 일이 있거나 상복을 입을 일이 있거나 또 이런 글자들을 하나씩 더 놓고 있으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근데 신, 유, 술, 해, 자 하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이니까 내가 지금 한 50이 됐어. 이를테면 뭐 55세가 됐어, 60이 됐어. 그러면 55세면 60이고 60이면 65세고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친한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이별의 순간이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거 그 다음 상문 걸리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걸릴 때 그런 이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천간의 을목 자체도 이렇게 이별의 기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문조객 따지는 거랑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흉이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의 정을 보면 되게 을목이 좀 시들게 된다. 여름에 뭐 이를테면 을목이 5월에 나왔다. 그럼 5월에 본기가 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으로는 못 뜨니까 연간이나 시간에 뜨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분으로는 식신인데도 이미 5월에 화기가 왕하다는 건 화는 뭐를 극해요? 금을 극하잖아, 그렇죠? 금을 극하는데 금은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여명한테는 남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게 4월의 상관이 아니다 치더라도 이미 5월의 에너지의 상징적인 표상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강하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한 육친 간의 인연이 약하겠지.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강하게 월지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육친 관계의 어떤 희기를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을목이 시들게 되므로 병약하고, 단 그렇지만 아까도 봤듯이 겨울에는 이게 이제 난로도 되고 따뜻한 그쵸? 이렇게 조우로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에는 길하다. 근데도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는 사시사철 내가 이렇게 화초고 귀한 식물이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화로 쓰는 것보다는 병화로 쓰는 것을 훨씬 더 반겨한다라는 거죠. 반겨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에는 조우로 길하다. 뭐 가을의 을목은 뭐 국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때쯤에 꽃이니까 가을의 꽃에 가장 그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미지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거는 국화겠죠, 그렇죠? 국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정이 있어야 구제가 되고 뭐 이거는 제 논리는 아니고 저도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있어서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을의 꽃은 봄 여름에 화창할 때 시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은 제철은 아닌데 그 꽃이 피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건 격을 잘 갖추고 조우를 잘 갖춘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없을 때 핀 거니까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자기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병정화로 겨울에는 조후 그리고 가을에는 서리를 막아내는 이런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만약에 병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살공신이 되거나 이럴 공상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다 관이니까, 신유월이면 다 관이잖아요. 관이니까 남자한테는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의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겠고, 여자한테는 직장 플러스 이성으로 남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벌과 나비가 아니라 진드기만 꼬이는 형상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일지도 사이축에 이렇게 해당되거나 이러면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